약간 이거 논란의 여지가 되려나?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일단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가만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자아가 없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M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패디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옷을 살 때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네. 과연 어디서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쇼핑몰이라는 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쇼핑몰은 보세다. 약간 그런 취지. 그쵸. 뭐 다른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 도메스틱은 그 외에 자체 제작 브랜드들을 도메스틱이라고 칭하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쇼핑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쇼핑몰에 대한 이제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 네. 그 장단점부터 저희가 소개를 먼저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쇼핑몰의 장점에 대해서 혹시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점이라면 뭐 흔히들 얘기하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들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쇼핑몰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합체 같은 그런 느낌? 예를 들면 브랜드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물론 웹사이트지만 발품을 팔아야죠. 뭐 가격 비교도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한 몰 안에 말 그대로 몰 안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컨템포러리처럼 있으니까 조금 더 쇼핑하는 입장에선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가격대도 어쨌거나 조금 더 저렴한 부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약간 옷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거나 약간 그죠.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쇼핑몰에 대한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애프터 서비스 아닐까요? 그쵸. 네,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쇼핑몰은 사입을 기반으로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홀세일하는 도매하는 그쪽에서 생산이 끝나면 이 업체에서 어떻게 자기네가 수선소에 갔다가 이렇게 하든지 뭐 약간 좀 애매하죠. 교환이나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해도 이쪽에서 이제 재고가 없으면 여기서 해결해줘. 그래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거래처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니 약간 봉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생산처에 가져가서 요거 좀 이렇게 수선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애프터 서비스랑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구MD가 더 잘 알지 않아요? 저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도매니까 떼와서 파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품을 조금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쇼핑몰은 더 싸게 올렸는데 이 쇼핑몰에서 살려면 좀 더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양날의 검이네요. 아, 그쵸. 그래서 이거 가격 비교하는 게 조금 힘들다? 라는 점이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옷인데 좀 더 비싸게 사는 경우는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당했다.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럼 일단 쇼핑몰은 그 정도까지. 다음은 도메스틱인데 그 현PD님이 생각하시는 도메스틱이란 어떤 거를 칭합니까? 도메스틱이 약간 뭐 사전적 의미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 도메스틱이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사입하는 원천, 그 동대문 도매시장. 네. 거기도 개인 다 사업체예요. 거기도 도메스틱이죠. 그쵸?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뭐 무신사라든지 어떠한 그런 큰 패션을 전반으로 한 플랫폼에 있는 거는 그냥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입을 해서 해가지고 오는 거는 뭐 브랜드가 아니고 근데 이쪽도 보세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저는 도메스틱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있다 딱 이런 거는 전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둔다면 이게 다 똑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생산을 하고 네. 뭐 도메스틱이 더 빠르다? 도매 시장이 더 빠르다? 이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생산 퀄리티도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 사양 평준화가 됐어요. 저도 쇼핑몰에서 구매도 해보고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칭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봤지만 뭐 차이가 없는 건 없다. 있는 것도 있지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러면 도메스틱에서 장단점을 또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이거 씨 고소고발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저희의 생각만 일단 네,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장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점은 케어가 조금 더 잘 된다. 그럼 네. 앞서 말했던 쇼핑몰의 단점이 조금 보완이 되는 부분이 그쵸. 큰 회사들 말고 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CS팀이 도메스틱 브랜드는 있어야 하고 네. 있기도 하고 브랜드니까 그리고 혼용률 같은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내가 참 좀 그런 게 있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 지퍼. 네, 있었죠. 네, YKK 지퍼의 이슈가 네.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런지 조금은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제 나는 생산 시스템을 보니까 이래서 이랬나? 라는 추측 가능성하는 그게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네. 과연 도메스틱이 우월한가? 라는 생각을 또 해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시작점 자체가 이제 마인드셋이 다른 것 같아. 내가 도매에서 생산을 해서 팔면 마진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수량을 많이 팔아서 막 해야 하니까 네. 조금 더 셀링 마켓 같은 느낌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 같아요. 근데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하면 그 브랜드라는 거에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하지 않을까. 그쵸. 네. 아무래도 판매의 성향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구매는- 구매자의 리즈도 조금씩 다를 것 다르죠. 같고, 예. 그거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게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이미지다 보니까 이제 검수검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후조치, 그 케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도메스틱에 대한 단점이 단점이 사람들의 시각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도메스틱의 단점이라 보다 모든 아이템과 구색에 따라서 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보완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납득을 해야 돼. 이거 다 보완하면 스텝도 그만큼 많아야 되고, 네. 그쵸? 그리고 옷도 훨씬 퀄리티는 좋아지는 만큼 이제 리테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겠죠. 그럼 소비자가 그걸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납득을 하기 힘들죠. 사실 옷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패션에 관심이 있지만 네. 뭐 옷 제조 과정 이런 거 다 모르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네. 옷을 사러 간다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옷은 어떻게 사야 그나마 합리적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의 옷마저 결정지어서 그대로 내가 움직이는여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직업이 그거야. 그런데 내가 패션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패션을 잘 몰라. 그러면 유튜브에서 패션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걸 먼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현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패션쇼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트렌드를 만드는 가장 원천? 근본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옷들을 요즘에는 찾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아웃핏부터 시작해서 스트릿 이런 해시태그만 검색해도 진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일링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몇 개만 캡처해놓고 그거에 맞는 걸 쇼핑몰이든 도메스틱 브랜드든 쉽게 검색하면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맞춰서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를 생각하고서 여기서 살지 저기서 살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현명한 쇼핑이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일단 먼저 찾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메스틱이든 쇼핑몰이랑 구분 없이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주머니에 맞는 그거를 사정을 다 합해서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추천하고 합리적인 방향이다. 그죠?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꼰대라서 그래.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네. 그렇게 사는 아이템들은 보통 트렌디하거나 네. 아니면 좀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아, 그쵸. 그런 건 또 금방 져요. 요즘 빠르잖아. 아,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팔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악순환이 아닐까. 그게 잘못된 쇼핑이야. 아, 현 트렌드인 건 알겠는데 내가 샀다가 팔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패션 피플이라고 칭하는 것도 나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약간 이 부분은 네. 좀 말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패션 트렌드와 중요성에 관해서 네. 다음 화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쇼핑몰과 도메스틱에 관해서 소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부분은 뭐 다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하나 꿀팁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제 취향이에요. 제 소비 취향인데 지금 내가 오늘 입고 네. 이렇게 촬영하는 옷도 어때요? 뭐 나빠 보이지 않고 좋아 보여요, 제드사님. 그쵸? 네. 이 오리지널 스웨이드에 화이트 셔츠에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그냥 오리지널 리바이스 제가 커스터마이징 한 건데 이걸 다 해서 저는 한 15만 원? 그래서 가끔은 이러한 빈티지 마켓 같은 거를 좀 이용해서 뭐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도 소비를 줄이면서 믹스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요즘은 네. 워낙 많으니까 이 패션의 네. 트렌드가 많고 스타일링 법도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쵸. 옛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다양해지고 그죠.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를 네. 따져서 여러 가지를 입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화에서는 트렌드에 대해서 다뤄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인사 나누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